Recording in progress. 좋은 육신을 네 가지 보물에 대해서 배산 상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좋은 정신을 가지며 올바른 정신을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정신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부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래요. 대종사님 말씀을 그대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정신의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또 별도로 따로 있어요. 누구나 같은 성품 자리지만 좋은 정신을 가지고 그다음에 좋은 육신을 가지는 것도 보물이잖아요. 몸이 건강한 것도 큰 보물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면은 일체 만사가 다 오거든요. 옛날 같지 않지요? 우리 동동부장님이 가장 우리 교당의 대표 위인이신 동동부장님 몸이 옛날 같지 않죠 이제? 아니 끄떡없어요? 아직도 끄떡없을 것 같아요. 그죠? 주무님 뭐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습니다. 근데 50이 넘어가는 우리 일선녀님 같은 경우는 미모는 50이 안 됐지만 일단은 자도 피로가 안 풀려요. 그러죠? 자도 피로가 안 풀려요. 어쨌거나 좋은 육신은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갈 때 재주와 지식을 가는 것도 큰 힘이에요. 우리 부회장님 보세요. 부회장님 얼마나 손재주가 뛰어나요. 그럼 어디 가든지 부회장님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세상은 금전이잖아요. 돈이 전부냐라고 하지만 금전이 없으면 상당히 세상이 애로워요. 돈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은 당장 좀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불편한 것들이. 이게 오직에 보면 대산종산도 이 네 가지를 보물이라고 했을까요? 보물. 그 중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 봅니다. 육신과 재주와 재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일단 눈앞에 보이는 거라 이걸 먼저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돈 떨어져 봐요. 건강 혹시 이런 분들 있어요? 저기 주무님이 저번에 이르더만 부의장님 아플 때는 그때 한번 되게 놀렸잖아요. 열심히 걷고 그러더니 요즘 또 그 옛날에 몸무게를 도로 복구했다고 보면서 바라볼 때 좋아요. 듬직하잖아요. 이러면은 찾으려고 무슨 애쓰지요. 우리 통장에 돈이 갑자기 비면은 벌써 애들 또는 학원비나 뭐 벌써부터 계산하잖아요. 돈이 떨어지면 벌써부터 무엇을 줄여야 될까 내가 하고 왜 어느 정도 적정선에 금전이 있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빈축제제 한다든지 무엇으로 보충하려고는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건강을 잃어서도 그렇죠. 근데 보통은 첫 번째 보물 좋은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있는지도 잘 모르지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정신이 너무 각자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잃어버려도 찾으려 하지도 않는구나. 근데 마음 공부한 사람들은 일단은 내 정신이 어디로 나갔다 싶으면은 이걸 가장 먼저 챙긴대요. 마음 공부한 사람들. 그러하면은 일상의 건강과
금전과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맨 처음 것을 먼저 챙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각기 삶이 너무 바빠서 그렇겠지요. 세상이 바쁘잖아요. 자, 마지막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건물이 그로 쫓아서 따르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과거 시대에는 영혼이 주고 육신이 부였어요. 그 다음에 과거 시대는 도가 주고 덕이 뒤를 따랐어. 근데 지금은 원불교 공부는 조금 달라요. 원불교 공부는 뒤에 계신 대종사님은 그래서 영주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이 영, 육, 쌍전이다. 이게 쌍전에서는 뭐냐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영이 주고 육이 따라갔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걸 말해요. 건강.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뭐냐면은 주종차원이 아니에요. 영혼이나 마음이 주고 그다음 나머지 것이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대종사님은 영과 육이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함께 나아가요. 함께 예를 들어서 맛있는 밥이 완성됐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회장님은 당면 안 드시죠? 당 안 드시죠? 당면. 네, 대단하십니다. 혈압약도 안 드세요? 드셔요. 그래도 당면을 안 드시는 게 대단하시네요. 여러분들 당 떨어지고 배고프면은 정상적인 사고 같아요. 저는 옛날에 그냥 한두 개 굶어도 끄떡이 없었어요. 그냥. 키는 작아도 좀 땅알거리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배가 고프면은 정신이 음, 뭐가 떨어져서 그래요? 당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함께 그래서 어떻게 제 위로 어르신들은 벌써부터 끼니를 걸으면 정신이 없어요.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요. 윤원성 부장님 당뇨 안 드시죠? 네. 건강하시네요. 일단 육체는 뭐냐? 배가 고프면은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 세 가지 있잖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 당을 채워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돼. 그 다음에 잘 먹었으니까 화장실을 잘 가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1차 욕구 있잖아요.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은 일단은 인간의 기본적인 만족도와 삶의 질이 뚝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잘 못 드셔. 그 다음에 뇌를 다치는 바람에 잘 못 주무셔. 화장실도 또 잘 못 가. 삶의 질이 일단 1차적인 거에 뚝 떨어진 거예요. 1차적인 인간의 욕구는 그렇습니다. 2차적인 욕구는 뭐가 있어요? 2차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전 욕구. 네, 명예 욕구. 명예 욕구라는 것은 뭐 회장님, 부회장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욕구가 명예 욕구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인정과 기대를 구하는 마음, 다 명예심에서 바라는데,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 명예심. 명예심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금전 필요하듯이 내가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거기에 집착하고 과하는 게 문제지. 마지막으로 어떤 2차 욕구가 어떤 게 있어요? 세 가지 있어. 금전 욕구, 명예 욕구, 성적인 욕구. 이 세 가지가 2차적인 욕구예요. 제가 왜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1차 욕구와 2차 욕구가 필요하지. 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정신을 먼저 구해서 이렇게 나머지 것이 따라가는 이런 옛날에 그런 공부법이 아니고 왜? 배고프면은 마음이 어디로 가버려.
여러분들 잠 하루만 잠 잘 못 자고요. 다음날 제정신인가요? 둥 뜬 상태로 하루를 살아야 돼요. 부회장님 야근하고 와서 여기 법규 보고 가면은 정신이 둥둥 뜨죠. 네, 눈으로 바로 눈으로 본 게 아니야.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냐면은 이 육체라는 것은 현실적인 1차 욕구, 2차 욕구와 더불어서 마음도 함께 공부해야 된다라는 영육상들을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은 생각보다 영육상들의 대체를 밝히는 본문이에요.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오면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원고도 마음 공부는 저번에 김병기 우리 저기 대소산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불교는 자타력을 병진하는 공부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밥 먹다가 그 얘기를 해요. 원불교는 원불교 마음 공부는 자력과 타력을 함께 가는 공부를 많이 얘기를 해요. 자력의 대표적인 공부가 뭐예요? 자력을 세우는 대표적인 공부가 명상. 명상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연불과 108배 명상에 있대. 다 명상하고자 하는 거예요. 타력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도. 기도입니다. 연불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셨던 연불은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어요. 연불의 뜻은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죠? 진리의 귀함이라. 세상에 동동거리는 내 마음을 거둬들여서 내 참마음 자리에 귀함이다라는 나무아미탑을 그 글자의 뜻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내 아까 얘기했던 영과 육이 공존하는 이 현실에 일심으로 밀도 있게 살자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만 와서 연구를 하고 호흡하고 마음을 안정했다. 이것이 공부가 끝이 아니라 진리, 법신불, 나와 나를 둘러싼 그 진리 자리에 돌아가 의지합니다. 나무 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세상에 바쁜 마음에 동동거리고 잃어버렸던 그 정신, 나의 마음 자리에 돌아가 의지합니다. 나무 답을 하면서 어디로 오느냐? 영과 육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이 현실, 여기에 일심으로 밀도 있게 살으라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는 신앙과 수행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연구의 이 소중한 가치를 모른다고 대종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자, 진리가 귀가 있다면은 말을 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진리는 말을 하거나 듣질 않아요. 진리는 진리는 어떻게 듣느냐? 자, 화력인 기도 오로지 진리가 들을 때는 기도하는 그 마음과 정성은 듣는데 인간의 말로 내가 말하는 이 입으로 말하는 걸로 듣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그 정성과 기도를 올리는 그 말은 듣는데 사람처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진리의 아는 그 공적한 가운데 아는 그 힘이 인간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기도와 정성의 그 언어를 듣는데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우리는 진리가 말하는 소리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말하는 소리는 언제 듣느냐? 이렇게 연구를 할 때, 108배 할 때, 명상할 때는 문득 그때 진리의 소리가 마음 가운데 들린대. 왜 타력과 자력을 병행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력. 타력은 뭐예요?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병기 청년이 농구기도 이렇게 타력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발길을 일러 주십시오. 일과 인연을 원만하게 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타력이잖아요. 근데 그 타력
타협 그 기도와 기도의 정성의 언어는 진리가 듣는데 유일하게 그 소리는 듣는데 그리고 언제 자력은 뭐냐 우리가 오늘처럼 연불 명상을 한다든지 108주의 명상을 하느니 삶 속에서 입을 다물고 문득 홀로 돌아선 그 자리에서 진리가 야 너 그렇게 살아오는데 애썼다 야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야 너무 바삐 달려가지 말거라 라고 진리가 어떤 얘기를 그 자력의 명상 상태에서는 진리가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자력으로서 하고 진리가 하는 말은 말을 바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타력으로서 하고 진리가 듣고 자력 진리가 하는 말은 자력으로서 내가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무비는 자력 병준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육상전 공부는 사실 오늘 끝난 거예요. 이게. 다음 공부 때는 영육상전 공부에 대해서 교리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대종사님 얘기를 하셨는지 풀어주기로 하고 제가 왜 영육상전 전에 밀도 있는 삶에 대해서 1부, 2부, 오늘 3부 마지막입니다. 왜 밀도 있는 삶을 얘기할까요? 일심으로 밀도 있는 삶이 영육상전의 삶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1부, 2부, 3부를 걸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밀도 있는 삶을 산 저번 주 시간에 미처 못 다한 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있는 삶의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 아시죠? 실학의 대가. 우리는 국사책에서 시험 볼 때만 저도 외웠어요. 이분이 정조시대 때 승승장구했던 관리였어요. 전국에서 뽑힌 수능에서 우리로 말하면 1등을 합니다. 전국 1등. 그리고 최초, 그래 정조가 직접 암행어 사패를 내리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어디 판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젊은 나이, 아주 젊은 나이. 근데 정조가 죽고 나서 정쟁과 천주교, 다산 선생님, 아니,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형이 정약전이잖아요. 천주교와 그는 정쟁에 밀려서 어디로 유배가요? 강진과, 전남 강진과 그 바닷가 어디로 유배를 가요. 몇 년? 18년. 이 다산 정약용은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젊은 시대에 우리로 말하는 뭐 우리 검사 지부장 막 이게 중앙 이쪽 지부장 쪽으로 올라가 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맥을 대려고 했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착하고 좋은 말들이 많이 했대. 근데 딱 유배를 받고 나니까 어때요? 1년도 아니고 18년을 유배를 하니까 수많은 일반인이 순식간에 다 끊어지고 이 사람이 그 한국 억울함을 어떻게 처음에는 감당을 못했대. 그 학문적인 지식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밀도 있는 삶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 예를 들면 이분이 그 자기의 그 삶을 밀도 있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분이 다른 거 안 했어요. 이분은 밥만 딱 챙기고 나면은 그 강진에 그 전남의 그 앞바다를 그냥 나가서 걸어나 어디로 걸어나가냐면은 산으로 걸어나가 들로 논밭으로 걸어나가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어촌으로 걸어나가 그다음에 세상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시장으로 걸어나가 이분이 그 걸음 속에 그는 실학을 집대성하고 500여 그 당시 18년 동안에 500여 편이 넘는 저서를 남깁니다. 대표적인 게 목민심서 나라의 경제를 보면서 경제 시장의 흐름을 보고 남긴 게 경제일보고 농민들이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목민심서 흠음신서 같은
그 세상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걸작들을 내놓잖아요. 정약용 선생이 했던 말 중에 이분이 혼자 됐잖아요. 혼자 됐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어. 18년.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냐. 이분의 얘기인지 다른 분이 인용을 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외로움과 고독은 세상 전체를 느끼는 이게 두려워하고 한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느끼라는 감정이다. 그게 이 사람이 말한 어록에 있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은 세상 전체를 느끼라는 감정이다. 왜? 이 말에 저도 감명을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직장과 일소에서 만나는 일과 인연들은 그 세상 여러분들의 산 현실 속에서 어때요? 신기루처럼 일어났다가 바람처럼 터진다고 했어요. 신기루는 뭐예요? 사막에서 우리가 비몽사몽간에 물과 식량이 떨어졌을 때 신기루처럼 뭐예요? 그냥 그 허상이 보인다든 안 보이던 오아시스가 보이고 먹을 그 큰 객장이 보인다는 신기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과 인연들은 신기루 같고 신기루처럼 일어났다가 바람처럼 흩어져 가는데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느끼지를 못하고 일과 인연만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섭섭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구석에 뉴피어 그 유튜브에 선전 나오더만요. 뉴피어를 자꾸 훔쳐먹으니까 오연경 그 아내 역할하는 사람 나오죠. 그 밤에 잡으니까 뭐라고 해요, 정구석이. 잠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의 일과 인연들 보면은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란 무서운 일과 인연들이 보여요. 그리고 소음이. 근데 얼마나 멋있어요. 외로움과 고독은 18년을 견디는 외로움과 고독은 세상 전체를 느끼라는 감정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뭐래요? 정말로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지 않나. 마지막에 돌아갔을 때 뭐라고 유언을 남겼는지 아세요? 임종시 걸어나가서 저 푸르른 철공의 푸르름을 보고 싶구나.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너무 제가 이게 마음이 와닿는 바가 적지 않아서 저도 요즘 많이 걷고 있어요. 수정관 네, 1시간. 또 저녁 먹고 또 음성 처리 1시간. 산을, 외로움과孤独이 노후? 이 정약용 선생의 말 떠나서 세상을 느끼는 이 감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산을 혼자서 지팡이를 2개를 깎았어요, 제가. 산에 지팡이를 깎고 그 세상을 느끼는 감정을 느끼니까. 혼자서 걸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2개를, 나무 지팡이 들고 막 산에서 춤을 췄더니 앞에 오는 여성분이 같이 하고 놀라는 거예요. 뭐, 산에서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자리 잠깐 비켜주고 그 동네 음성 아줌마 간 뒤로 또 다시 춤을 추고 갔어, 저 혼자. 누가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야, 외로움과 부족은 세상을 느끼는 감정이었구나. 얼마나 밀도 있게 사는 세상을 그 18년을 걸어다녔겠어요. 이분이 걸어나온 그 속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자, 밀도 있는 삶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돼? 좀 차원을 달리해서 밀도 있는 삶을 이해하는 차원을 좀 더 속기 있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참으로 밀도 있는 삶을 위해서는 마음 공부가 절실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밀도 있는 일심은 얘기를 했어요. 밀도 있는 일심은 맞고 밀도 있는 내용은 틀리다라고 제가 저번에 틀리다 맞다라는 게 아니지만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밀도 있는 일심은 뭐냐? 느낌이 정약용 선생이 혼자서 외로움과 그 고독에 세상의 모든 일과 일을 놓고 혼자 걸어갈 때 세상을 느낄 때 그것은 밀도 있는 일심입니다. 혼자이지 않고 그 느낌이 천지와 더불어서 충만한 거예요. 근데 밀도 있는 매몰은 뭐예요? 매몰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금전, 나의 자식, 나와 시비를 다투는 일과 인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에 부탁된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추착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는 뭐냐? 머물러서 차는 본드처럼 늘어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머물러요. 내 일과 인연, 만나지는 일과 인연과 그쪽에 머물러서 본드처럼 딱 늘어붙어 있는 것을 주착이라고 해요. 위에 또 있는 매운은 뭐냐? 주착하고. 뭔가 열심히 살고 갈아 넣는데, 이, 바로 거 이거의 특징을 구분하는 내가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밀도 있는 일심과 밀도 있는 매목은 구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구분하는 특징이. 나의 시야가 어떻게 보느냐로 구분이 돼요. 밀도 있는 일심은 뭐냐면요. 홀로 있건 함께 있건 그 밀도 있게 일심이 들어가면은 시야가 되는 거죠. 전체를 봐. 어느 하나 부러지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문득 전체를 보고 있어요. 근데 밀도 있는 매몰은 뭐냐? 시야가 죠. 오늘 음성에 달려올 때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잖아요. 와서 연불도 해야 되고 또 음식도 준비하려면 어때요? 시야가 시야가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마음이 급하고 그것만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시야가 좁아져서 여기 올 때까지 그 길막 보이. 보통의 사람들은 밀도 있는 일심과 밀도라고 생각되는 이 메모를 구분을 잘 못해. 마음 공부하거나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을 좀 하지요.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컨셉이 좀 달라지죠. 컨셉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컨셉. 나의 컨셉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해상사는 주어로 정확히 컨셉. 영어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숨기는 그 이미지, 아니 역할, 나는 컨셉을 이렇게 잡았어. 뭐 웃기는 컨셉을 잡았어.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컨셉이라는 건 뭐냐? 나만의 여러분들 마음의 컨셉 또는 중심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또는 육신의 태도와 자세를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갖추어야 밀도 있는 일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은 아니야. 남들 뛴다고 같이 뛰어서야 우리가 되겠느냐. 자, 밀도 있는 삶에 대해서 약간은 속겹게 이해하는 차원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각자 짊어지고 가는 삶의 무게와 각 경계마다 다르게 느끼는 밀도가 있더라. TV 세계 대마기행 자주 보는 분 계세요? 저는 유일하게 TV 보면은 세계 대마기행하고 나는 자연이다를 좀 가끔 봐요. 근데, 음,
태국의 한 여인이 목에 링을 걸어요. 그때부터 16살 때, 16살 때 링을 걸어서 20몇 살 때까지 이렇게 링을 걸면은 링을 걸어서 이렇게 두꺼운 링을 걸고 목에. 요게 무게가 한 3, 4kg 나온대. 평생 그렇게 한대. 그 나라의 무게. 그리고 어떤 부족은 태국의 그 야산 지역을 가면 어떤 부족은 3kg에서 4kg 되는 모자 장식을 쓰고 살아요. 여성들이. 가끔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신고 상하농배를 하고 음성초에 잠깐 5분, 10분 가서 봤는데 이 철새들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철새는 겨울이 되면 날아갈까요? 날아올까요? 날아와. 어? 그렇죠. 네. 그래도 저기 은타운님하고 저기 부의장님 아시죠? 날아가는 철새가 있고 우리나라로 오는 철새가 있대요. 근데 이 철새들도 날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영양분들을 비축하는지 몰라요. 철새들의 삶의 무게가 있더라고요. 목에 그 링을 차고 사는 그 한 부족의 삶의 무게는 무엇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 젊은 여성, 태국의 한 부족의 젊은 여성들이 목이나 머리에 차고 사는 그 고리나 모자의 삶의 무게처럼 나나 여러분들의 살아내야 될 삶의 무게는 뭐냐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그 태국의 그 목에 링을 짜고 목에 링을 걸면 어떻게 돼요? 배를 짜야 되는데 이게 배가 이게 턱이 내려가야 안 내려요. 목에 링을 걸었으니 이게 이렇게 해서 배를 짜는 거예요. 근데 좀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그 배를 짜는 모습이 짜면서 자기 아이를 띄워주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아이를 보는 눈이 평화로웠어요. 웃음을 잃지 않거든요. 그래서 취재진이 인생에 바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똑같아요, 우리랑.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집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 애들이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에서 무엇인가, 우리는 더 부족하고 더 잘 살잖아요. 뭔가 동동거리고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 우리들보다 좀 더 현실을 일도 있게 잘 살아내고 있지 않는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감상이 들었어요. 세계 테마여행이 끝나고 나면은 인간극장도 많이 나와요. 인간극장 가끔 나오잖아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요즘 뭐 범죄 많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조직이 많이 형성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봉사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근데 한 가족이나 의사, 한 분은 치과 가족이었고요. 한 분은 무슨 근데 봉사활동하는 것에 인간극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정말 뭣도 허름하게 있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치과에서 돈 버는 걸 가지고 그 나라에 학교를 세워주고 이 나라에서 다 이거 선물 준 걸 그냥 차로 다 여러분 각 직원마다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 새 건데 안 쓰는 거. 그런 것을 다 현지인으로 보내서 그 나라의 애들 번화가에 갈 때 신발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그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는 치과 의사였어요. 또 한 가족이 전체적으로 아이들과 데리러 가서 그 나라에서 그 봉사를 하는 또 다른 의사도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탁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은 봉사나 구호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동포를 위해서 봉사나 구호 활동을 할 때 각자의 느끼는 정서와 생각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과 인연을 대할 때
딱 경계를 대할 때 생각하고 느낌의 강도가 다르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이는 생각과 느낌과 강도가 다르다. 공감하는 깊이도 다르다. 자, 예를 들어서 저의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하고 그대로 또 집도 가고 하지만 저조차도 안 볼 때는 어때요? 그 어머니 어디 가서 배추김치 한 통, 무김치 한 통, 담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왔어요. 뭐 장도 가지 않고 농수산물 시장 가서 그러면은 배추하고 김치만 사나요? 무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이거 다 하잖아요. 근데 저조차도 안부 전화만 하잖아요. 그 어머니의 생로병사를 안부를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부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자식들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애먹 있는 자식도 있고 좀 더 부모를 쳐다보는 자식이 있고 마음은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자식도 있고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과 밀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각자 삶에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하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경기를 받아들이는 각자의 마음이 정도가 다르고 똑같은 경기를 주어도 여러분들 각자 느끼는 삶의 밀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 직장 동료 모든 인간관계를 다 뒤집어 봐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과 전혀 다른 감정의 깊이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오전에 복지관에 가서 지역 복지관에 가서 휠체어를 밀고 제 구역 어르신들 심부름도 약도 받아들이는 심부름을 하지만 어떤 새로운 동료 선생이 제 구역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두 명인가를. 자, 그 사람이 구역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는 아파트 구역에 내가 딱 치고 들어가면 그게 예의일까요? 아닐까요? 예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치고 들어온 거예요. 자,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 사람이 밀도는 거예요. 내가 궁한데 내가 급하고 나는 그에게 좀 치고 들어갈 수도 있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밀도였다는 얘기예요. 자, 복지관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 교사가 떠나잖아요? 떠나면은 안타까워. 너무 서운하다. 외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보던 구역부터 욕심을 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밀도 있는 삶인지 탐욕의 삶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자,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밀도에 대한 다른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입장.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원한다고 다 가질 수도 다 갖춰질 수도 모두 함께 어울려 살 수도 없고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어떤 부분은 그저 멀리서 바라봐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약간 애달프고 또는 아름답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자의든 타의든. 자, 자의로 함께 할 수 있는 건 저번 주에 들었던 예시 있죠. 조각난 원이 자의로 함께 할 수 없는 것들. 원이 굴러가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죠? 부족한 원이 터덕터덕 굴러가다가 오늘 못 들은 분이 네 분이나 있기 때문에 잠깐 예시만 들고 넘어가죠. 원이 조각났으면 어떻게 돼요? 터덕터덕 굴러가다가
빠르게 못 굴러가잖아요. 이러한 원이 이렇게 조각이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제대로 못 굴러가요. 뭐 가다가 턱 걸리고 가다가 턱 걸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하면 이 원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녀요. 그래서 이 원을 맞추면 어떻게 돼? 이 원이 너무 빨리 돌잖아요. 너무 빨리 돌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바삐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정말 이 터덕거리고 걸었을 때 쉬어가고 그때 보았던 벌과 나비도 못 보고 꽃도 못 보는데 너무 빨리 달려가면 여러분들 꽃과 길에 보이나요 그게? 그래서 이 조각난 원이 이렇대요. 결국에는 자기를 채웠던 그 원을 내려놓잖아요. 자유로 자유로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타의로 내려놓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과 같이 가끔 애니메이션을 많이 봅니다. 애니메이션에도 체인소맨이라는 게 있어요. 애들 보면 단순 애니메이션인데 이때 톰맨과 그 다음에 그 붐녀라는 이 두 역사적인 캐릭터들이 서로 마음에는 들어요. 하지만 각자의 삶의 무게와 각자의 입장과 이것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죽이려고도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끝나요. 애들 만났는데도 가슴이 뭔가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때요? 내려놔. 조각난 건 어때요? 내 스스로 내려놓았지만 이거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려놓고 있는 것이 있더라 이거.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랑도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랑도 있더라 이거. 상황도 있더라 이거. 자, 저번 주에 이병헌 주연의 극단적 이기주의의 어쩔 수 없다는 영화를 들었습니다. 요거는 제목이 어쩔 수 없다는 자기 이기주의로 편만해서 남을 죽이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이병헌 영화 속에서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에서 그 사람만의 진짜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밀도 있는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밀도 있는 삶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는 인생의 세 가지 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각자 하나하나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 두 번째,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삶의 밀도 있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어떠한 일과 인연을 대할 때 각자 느끼는 정서의 깊이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른 말로 어떠한 경계마다 서로 다른 밀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밀도 있는 삶, 각자의 삶의 무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공부해 나갈 것인지 여러모로 연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밀도 있는 삶에 대해서 3부 마지막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